오늘이 10월 19일입니다. 고구마를 캐고 난 다음 고구마 줄기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지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습니다. 이거 버리지 말고 고구마 줄기 퇴비 만들어서 내년 고구마 농사에 사용하면 고구마가 잘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떨까요? 물론 자연이 알아서 저절로 퇴비가 되는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성을 들인 만큼 결과물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구마 줄기를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올해 고구마 농사는 잘 됐다고 저는 만족합니다. 저의 노하우랄까? 노하우라고 하니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어쩌면 교과서대로 충실히 따랐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하늘이 도와준 덕분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올해 장마가 짧았거든요. 장마가 긴 해에는 장마의 일조량 부족과 축축한 땅에 섰기 때문에 줄기만 무성하게 자라고 고구마가 잘 안 달리는 걸 경험했거든요. 올해 고구마 밥 만들 때도 고구마 줄기 퇴비 만든 것을 넣어주기도 했었는데 꼭 그거 넣어줬다고 잘 된 것은 아닐 테고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떨어졌다고 봐야겠지요. 제가 왜 이 고구마 줄기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려고 하냐면요. 이 고구마 줄기에는 고구마가 자라면서 필요로 하는 영양분들을 모두 먹었겠지요. 그러면 이걸 넣어주면 고구마가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먹을 수 있으니까 특히 미량 원소들요. 그러면 역시 또 잘 자랄 수 있다라는 이론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직접 퇴비도 만들고 합니다. 고구마 줄기 퇴비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퇴비 만드는 방법 또한 이론 공부부터 먼저 하고 이런 책을 구매를 해서 이론 공부를 먼저 했거든요. 무턱대고 이론만 따르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론을 따르다가 실패도 해보고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고구마 줄기를 작두로 잘게 썰어줍니다. 더 잘게 썰어주면 더 좋겠지만 힘이 들죠. 왜냐하면 물질의 크기가 작을수록 빨리 퇴비로 변하거든요. 잘 섞으면 그게 부숙 퇴비 아닙니까? 부숙 퇴비는 완전 잘 섞은 퇴비고요. 먼저 고구마 줄기를 쌓은 다음에 시루떡에 팥고물처럼 켜켜이 청을 쌓을 건데 퇴비 만드는 과정에서 호기성 미생물이 관여하기 때문에 호기성이란 공기를 좋아한다는 의미이고요.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맨 밑바닥에는 공기가 좀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친 것들을 좀 바닥을 좀 깔아 놓거든요. 텃밭 주변에서 나오는 재료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좀 깔아 놓습니다. 저는 뭐 가지대를 뽑은 거를 깔았는데 넓게도 뽑아버린 거 이런 것들을 깔았습니다. 맨 밑바닥에는 이런 것들을 한번 깔아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 공기가 들어가겠죠. 이 공기가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밑바닥 작업을 완성해 놓고 고구마 줄기 서른 것들을 쌓으면 됩니다. 한 층을 쌓았는데 요 쌓는 높이는 20cm가 조금 넘을 정도의 두께가 됩니다. 뭐 그 두께는 알아서 하시면 될 텐데 대략 한 20cm 정도 두께가 되도록 쌓았습니다. 이렇게 쌓았죠. 고구마 줄기를 썰어서 쌓아 놓고 여 위에다가 또 이런 걸 넣습니다. 여기는 텃밭 주변에 있는 풀들을 배가 그냥 쌓아 놨는데 한번 뒤집었더만 약간 썩어 있긴 하죠. 그냥 쌓아 놔도 약간 썩기는 합니다. 안에는 좀 썩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또 한번 깔겠습니다. 여 위에다가 요 쌓는 두께는 시루떡 쌓듯이 조금 쌓으면 되겠죠. 이렇게 낙엽등으로 층을 쌓은 것은 뭔가
1% 부족한 듯 해서 그냥 해보는 건데, 고구마 줄기에 녹색 물질층에 탄소가 풍부한 낙엽이나 자풀이, 시루떡의 팥고물처럼 말입니다. 녹색의 풀들을 뽑아 가지고 깔아줘도 되겠죠. 이런 풀들은 질소 성분이 좀 많잖아요. 탄질비를 맞추기 위해서 모자라는 질소 성분을 줄 수도 있고, 물기도 좀 많고, 이런 풀들을 뽑아 가지고 깔아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쌓아놓고 요 위에다가 부엽토를 뿌립니다. 텃밭 주변 산 기슭에 보면은 부엽토들은 많거든요. 부엽토는 텃밭 주변에 있는 게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텃밭에 있는 미생물들하고 여기 있는 부엽토 속에 있는 미생물들의 종류가 비슷하거든요. 환경이 비슷하니까 그 텃밭 주변에 있는 부엽토를 긁어오면 됩니다. 낙엽이 막 쌓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데 걷어보면은 부엽토가 있죠. 막 나무들이, 낙엽들이 썩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나무들이 막 썩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엽토들 좀 채취해 가면 됩니다. 이런 흙들이죠. 이런 부엽토들을 좀 채취해 가면 되거든요. 부엽토 양은 한 바가지 정도 양을 뿌립니다. 뭐 더 줘도 괜찮겠죠. 이 부엽토는 어차피 이미 좋은 거름이 돼 있거든요. 여기 미생물을 넣어주기 위해서 부엽토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부엽토 대신 EM이라고 하는 미생물제를 사다가 뿌려줘도 되겠고요. 시루떡 사듯이 삭고 있습니다. 이제 한 바가지 물량을 부엽토를 넣거든요. 근데 이런 부엽토 속에 잘못하면은 딱정벌레 같은 벌레들이 알을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부화가 되면은 굼벵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발효가 잘 되면은 온도가 한 70도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 올라가면은 그 부엽토 속에 딱정벌레 알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 온도에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부엽토를 한 바가지 물량을 넣었거든요. 미생물이 고구마 줄기를 거름으로 만드는 일꾼이지요. 그 일꾼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일꾼들이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탄소는 미생물의 에너지원이고 질소는 영양분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 질소를 영양분으로 공급해주기 위해서 질소 비료인 요소를 사용합니다. 부엽토를 깔았죠. 요 위에다가 이제 요소를 희석한 거를 뿌려줍니다. 그 요소를 희석한 물이기 때문에 수분을 보충할 정도로 다 뿌릴 수는 없고, 이 정도 한 캔이면은 물조루, 요런 물조루 기준하면은 한 3분의 1 정도를 뿌려준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줄기가 완전히 마른 게 아니어서 수분들을 좀 함유하고 있습니다. 요런 잎들은 거름이 되기보다도 거의 물이 돼 버립니다. 수분들을 함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은 한 3분의 1 조루만 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물이 부족하면은 뒤집어 주면서 그때 물을 또 좀 보충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질소를 너무 많이 넣어줘도 안 되고 탄질비를 고려해서 넣어줘야 하는데, 탄질비가 뭐냐면 C, 탄소와 N, 질소인데 CN율은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두 요소의 비율이 잘 맞아야 퇴비가 잘 되는데, CN율은 30대 1이 적당하거든요. 30대 1은 CN율이 30%라는 의미입니다. 퇴비 만들 때 적정한 CN율은 30%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고구마 줄기로 퇴비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고구마 줄기의 탄질비를 문헌을 통해 알아보았는데, 고구마 줄기의 C, 탄소는 50.8%, N, 질소가 3.3%가 있어서 탄질률은 15.2%입니다. 퇴비를 만들 때 탄소와 질소의 비율은 30%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앞에서 언급했지요. 그러면 질소 비율이 15%가 모자랍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이렇고 이걸 좀 복잡한 계산식으로 필요한 질소량을 구해보면은 M은 C 나누기 R 마이너스 N인데 M은 첨가하는 질소 비율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고구마 줄기에 탄소 C가 50.8%이고 질소 N이 3.3%이니까 교정하고자 하는 탄질률이 30%이므로 공식에 대입해보면 M은 50.8 나누기 30 마이너스 3.3이 됩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추가로 첨가해야 하는 질소의 비율은 1.61%가 됩니다. 제가 만드는 고구마 줄기가 1000kg이라면 1000 곱하기 0.0161은 16.1kg이 나옵니다. 따라서 고구마 줄기가 1000kg이라면 첨가해야 할 질소 성분의 양은 대략 16kg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제가 만드는 고구마 줄기의 양을 고려해서 요소를 물에 녹여서 뿌려줍니다. 탄소보다 질소가 더 많은 성분이 있는 재료라면 오히려 탄소 성분의 재료를 더 넣어줘야 하겠고요. 각자가 만드는 양을 계산해서 추가로 더 줘야 할 질소량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부모님들은 오줌이나 덩물을 넣어서 모자라는 질소를 보충해 줬지만 요즘은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질소 비료인 요소 비료를 물에 녹여서 뿌려줍니다. 그러면 고구마 줄기의 탄질비가 30%로 맞춰지는 거지요. 왜냐하면 어떤 대비를 만들더라도 탄질비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루떡 사듯 켜켜이 쌓았습니다. 맨 2층까지 쌓았고 맨 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루떡 사듯이 한번 올리고 시루떡에 팥건물처럼 얹었습니다. 얹고 부엽토 한 바가지 넣어줍니다. 나무나 낙엽들이 계속 쌓이면서 수년간 썩으면서 부숙이 된 거죠. 이런 좋은 흙이죠. 우리 토양도 탭이나 유기물들을 넣어주면서 이런 상태의 흙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미생물들이 엄청 많거든요. 부엽토 위에 살짝 한번 덮어주겠습니다. 가볍게 한번 덮어놨거든요. 덮어놓고 요 위에다가 비료물을 뿌려주는 거죠. 소용액입니다. 요소용액이고 주는 양은 한 3분의 1 물 졸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구마 줄기 대비 만들기 완성입니다. 시루떡 사듯이 켜켜이 중간중간 쌓아놨죠. 한 20cm 두께로 몇 층이 쌓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최종 완료된 모습이 이런 거죠. 마지막에 이런 걸로 덮어줍니다. 빗물이 안 들어가게 해야 대비가 너무 습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온도가 60에서 70도 정도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온도가 올라가면서 김이 무럭무럭 나옵니다. 이때 산소가 필요하므로 산소를 넣어주기 위해 뒤집기를 해줍니다. 퇴비 만드는 과정에서 호기성 미생물이 관여하기 때문에 공기를 넣어주면 분해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뒤집기를 해주는 거고요. 지금 같은 가을 날씨에는 약 10일에서 15일 간격으로 뒤집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대략 3번 정도 해줘야 하고 그 뒤부터는 해주면 더 좋고요. 퇴비를 뒤집을 때 수분이 부족할 경우 물을 보충하면서 뒤집어주면 됩니다. 미생물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부숙으로 인한 김이 무럭무럭 올라옵니다. 그러면 발효율이 70도 정도는 올라가게 되는데 70도 정도의 온도 때문에 유충이나 풀씨 등이 발효열에 의해 타 죽거든요. 그래야 부숙이 잘 된 좋은 퇴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퇴비가 완숙이 되어야 사용이 가능한데 완숙 퇴비는 열이 나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을 때 사용하면 되고
미숙 퇴비는 열이 계속 나고 나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좀 더 발효를 시켜야 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고구마 줄기로 퇴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